P&G 독립리서치 손창현 팀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기분 좋은 반등입니다. 코스피가 현재 15%대, 코스닥이 8%대 급반등해주고 있습니다. 사실 근데 그동안에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지독하게 극심히 어려웠던 시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. 이게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. 그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저점, 정점은 좀 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는 뭐 안 좋은 악재가 시장에 모두 투영이 되면서 네. 전반적으로 호재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반영이 못 됐었죠.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목표가도 이제 하향 조정이 상당히 네. 많이 나왔고 거기에 뭐 순환 출자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이제 적자로 전환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엄청나게 좀 하락으로 좀 들이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거기에 수급까지도 별로 좋지 않았죠.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마리가 잡힌 부분은 정부 쪽에서 이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를 좀 강화를 했다. 그래서 총 현금의 한 20%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좀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부터는 이제 금액 자체가 3천만 원으로 늘어났죠.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인 규제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.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라든지 그리고 이 증시 안정펀드에 대한 조기 투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와야지 조금 더 부양을 할 가능성이 높다. 아니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강화를 조금 더 앞당기겠다. 뭐 이런 증시에 대한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면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뭐 40~50% 이렇게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은 못해도 한 20~30%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100%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0%에서 30%는 반등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흐름이 오늘 이제 뭐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으로는 연계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한번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반적인 시장 상황 짚어봤고요.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 이슈 3가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주 8월 랠리의 서막인가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8월이 시작이 되죠. 극심하게 힘들었던 7월을 마무리 짓고 8월부터는 다시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지주 바닥 짚고 반등할까? 최근에 이 실적이 나왔죠. 흑자 전환된 기업도 있고요.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아직 전환하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만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차 전지주 바닥 짚고 반등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선주 정말 반갑게 불기둥을 이루고 있습니다.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고 50%, 60% 가까이 빠진 종목도 있었는데요. 오늘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외국인이 정말 많이 사고 있습니다. 거의 6조 4천억. 지금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대거 매수를 하고 있고, 개인은 왜 이렇게 또 이럴 때 파는지 모르겠어요. 6조 2천억을 팔고 있는데, 일단은 외국인의 흐름, 일단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또 보여줬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이유가 뭐라고 봐야 돼요? 뭐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3,600주 산 게 이유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.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건 아닌 것 같고, 뭐 미증시에서 상승을 했었던 배경을 뭐 열어보면 결국에는 뭐 아마존 실적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는데. 뭐 영업이익적인 부분에서 실적질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매출은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메타도 매출은 뭐 전년 대비해 봤을 때 30%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로 봤을 때는 순이익이 좀 줄어든 모습들이지만 이 최근 이번 주에 발표했었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공통점은 자본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.
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투자를 중지하는 순간에 모든 거를 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, 그런 점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쪽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좋았고,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클라우드 성장세가 얼마만큼 좋았냐면 이제 순이익률이 뭐 60% 정도 뭐 영업이익률 네. 자체가 올라왔고요. 그리고 이 클라우드 사업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상당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,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에서도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,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리거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고 우리 시장까지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죠.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, 그리고 오늘 아마존의 실적 발표,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또한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주요 이벤트들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, 이제 다음 주부터 8월이잖아요. 8월에 주요한 이벤트 하면 뭐 엔비디아 실적 정도가 있을까요?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죠, 지금. 네. 이제 중소형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겁니다. 8월 중순까지.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뭐 PCB 기판이라든지 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이 기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는데 네.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할 거예요. 그러면 이 소부장단 종목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네.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신규 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겁니다. 거기에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데,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는 HBM4 관련돼서 네. 하반기 때 더 가속적인 그런 매출 비상을 좀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상반기 때 HBM4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하반기 때는 뭐 3배 이상 매출을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.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신규 제품인 이제 HBM4에 대한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SK 하이닉스와 본격적인 대결 양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, 여기에 이제 LTA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도 좀 얼마만큼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된 종목들과 증설 투자에 대한 방향성도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